놀면서 부자 되는 놀부TV 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로그 마케팅에 열심히 투자해서 꾸준히 글을 작성해도 노출이 안 되는 경험 많으셨죠? 검색 결과에서 내 블로그가 아예 보이지 않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검색창에 내가 작성한 블로그 키워드를 입력해도 상에 노출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블로그들에게 묻혀버려서 허탈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마케팅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블로그 아이디마다 점수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느냐 아니면 아예 비노출로 사라지느냐는 바로 이 점수, 즉 블로그 지수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키워드를 검색하고 조회수를 확인하며 글을 작성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지수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열심히 해도 블로그 지수가 낮다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결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블로그 노출 규칙입니다. 블로그 아이디별로 지수가 있고 이 지수에 따라 노출에 관련한 마케팅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블로그 지수를 높여서 상위 노출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아이디마다 블로그 지수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작성하고 있는 블로그 아이디에 대한 블로그 지수를 알아내는 방법은 다양하게 알 수 있는데요. 블로그 지수는 각 사이트마다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어떤 데는 그냥 레벨 1, 레벨 2 이렇게 표현이 되고 색상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준최적화, 최적화 이렇게 분류되기도 하고 또 준최 1부터 준최 7까지 또는 최적 1부터 최적 4까지 구분되기도 합니다. 키워드 마스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키워드 마스터는 타 블로그 지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는 리드뷰 사이트인데요. 최대 100개까지 아이디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세 번째는 블랙스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이트마다 블로그 지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각각 다르게 구분되어지지만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건 노출이 진짜 잘 되는 블로그라고 하는데 마케팅 회사들은 이 블로그를 최적 블로그라고 합니다. 최적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2015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개설된 블로그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50개 이상의 양질의 블로그로 잘 작성이 되어 있었다면 그때 이미 최적 블로그로 지수가 확정이 되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후 신규 개설되었거나 이전 블로그로 다시 작성을 할 경우 최적 블로그로 될 수는 없고 준체 블로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블로그 지수에 따라 노출되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적으로 블로그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로그를 활용한 월 300만원씩 대행사를 맡길 때도 이렇게 블로그 지수를 확인하여 블로그 대행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행사의 대행료를 이렇게 비싸게 의뢰할 경우에는 블로그 지수가 높은 최적 블로그를 많이 활용하여 대행을 맡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블로그 아이디별로 지수에 따른 블로그 대행을 맡기셔야 내가 투자한 마케팅 비용 대비 노출이 잘 되어서 제대로 된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를 알았으니 블로그 작성하는 규칙이 있어야겠죠? 블로그 작성하는 규칙들은 이미 많이 작성해본 최적 블로그들은 이 규칙을 잘 사용하여 블로그를 작성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의외로 이러한 규칙을 잘 모르고 블로그 작성하는 최적 블로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적 블로그이기에 준체 블로그보다 노출이 잘 될 수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준체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면 최적 블로그보다 규칙만 잘 적용한다면 상위 노출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블로그 작성 규칙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블로그 지수를 확인한 후 블로그 지수를 키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사이트에서 내 블로그 지수를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저품질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디는 다시 신규로 블로그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처음 만들어서 일반 블로그 지수일 경우에는 주 3일 동안 꾸준히 작업을 하시면 약 3주 후 준체 2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기존에 블로그 포스팅 작업 후 작업한 지 오래되어 있어서 일반일 경우에는 블로그가 잠을 자고 있는 블로그일 수 있으니 한두 개 정도 포스팅을 하면 블로그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성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내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여야 합니다. 내가 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하고자 할 때 내 제품이 헬스 운동기구를 파는 제품일 경우 내 블로그 지수에 적합한 키워드를 선정해야 합니다. 키워드 마스터에서 홈 트레이닝 기구를 검색하여 월간 모바일과 PC의 합을 확인하여 내 블로그 지수가 준체 블로그 또는 최적 블로그인지 확인하여 지금 현재 발행된 블로그 포스팅 노출되는 것을 비교 분석하여 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포스팅을
작업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확정된 블로그 키워드는 블로그 제목에 꼭 키워드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목에 키워드를 반영하지 않고 본문에만 키워드를 작성하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들어간 키워드와 본문에 들어간 키워드가 본문에 5번에서 7번 정도 반복을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글자 수는 보통 공백 제외 2000자 전후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글자 수는 해당 키워드를 블로그에 검색했을 때 1에서 10등까지의 블로그 글자 수를 확인하여 그 글자 수의 평균 글자 수로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글자 수 모두 확인하기에는 부담이 조금 있어서 보통 2000자 이상 블로그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째, 블로그 포스팅 시 글자 이외에 사진과 영상은 블로그 포스팅 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블로그 작성 시 사진을 촬영하거나 미리 캔버스로 이미지를 직접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 장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등에서 10등까지 사진 장수를 분석하여 평균 장수를 넣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블로그는 홍보나 제품의 효능 등 프로모션에 대한 제품의 가격 정보와 전화번호 등 상업성 글에 대해서 블로그 작성하게 되면 블로그 지수가 떨어지거나 저품질 블로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 전화번호나 홍보 및 효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지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블로그 글 작업 시 제품에 대한 홍보 링크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블로그 지수가 상승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홍보 관련한 제품 링크는 블로그 지수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제품 판매 링크를 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블로그 작업 시 인터넷 IP는 가급적 고정 IP나 한 장소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카페나 공공장소의 와이파이를 이용하게 될 경우 블로그 작성자가 한 개의 아이디로 다양한 장소와 다수의 사람이 작성을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어뷰징으로 간주하여 저품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로그는 꼭 한 장소 또는 고정 IP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홉 번째, 사진과 동영상은 블로그 포스팅 시 계속적인 재반복 발행에 대해서는 유사 이미지로 네이버 AI가 모두 잡아내어 블로그 아이디 지수가 상승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사진과 동영상은 한번 발행을 하면 꼭 다른 사진으로 촬영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블로그 포스팅 완료 후 블로그 이웃들과 함께 서로 이웃 추가와 공감 댓글을 통해서 블로그 친구 맺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나의 블로그 포스팅 한 것과 비슷한 키워드 검색 후 최신 순으로 정렬하여 포스팅 업로드한 지 얼마 안 된 블로그와 서로 이웃 추가와 공감을 하면 빠르게 블로그 지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블로그 작성 방법에 대한 핵심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의 원래 직업은 식품회사에서 R&D 연구 개발하는 사람이었고, 현재는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마케팅 전문가들을 만났고 많이 배웠습니다. 해년마다 바뀌는 마케팅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온라인 사업이든 오프라인 사업이든 마케팅을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해야 사업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을 모르고 일단 무작정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똑똑한 마케팅 전문가 직원이 있거나 마케팅의 전문 노하우를 알고 있어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다행히 성공할 확률이 높겠지요. 처음 직장 다닐 때 마케팅을 잘 몰라서 마케팅 대행사에 호구가 되어서 매출 성과도 없이 마케팅 비용만 3천만 원을 날리는 경우를 직접 경험도 해봤습니다. 저와 만나는 모든 온라인 판매 대표님들이 마케팅 대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 마케팅을 직접 배운 지식을 토대로 대행사에 맡겼을 때 더 많은 매출의 성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온라인 마케팅을 수행함으로써 매출의 극대화를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블로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 노출의 중요성과 블로그 작성 방법 시 마케팅 대행사들만 알고 있는 핵심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채널이 아직 작아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찾아오기 힘드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